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세대 논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편에서 연세대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6가지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이전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연세대 논술에서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6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기출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논술 첨삭나라입니다. 연세합사의 네이버 1위 첨삭 카페입니다. 첨삭 카페 보시면은 연세대 기출 문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연세대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연대 기출문제가 필요한 친구들은 카페에 오셔서 무료로 열람하시고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2021학년도 연세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연세대 논술에서 필요한 것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세대 개인 논술, 연세대 편입 논술 둘 다 모두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 논술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바로 제시문간 가중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시문간 가중치는 무엇인지 제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빨리 보시면서 제시문을 봤을 때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정보 제공형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 해석형 제시문이 있어요. 여기 정보 제공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제시문에서 어떤 특정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예요. 마치 우리 비문학 같은 것처럼 딱 제시문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2차적인 의미 해석이 없이 1차적으로 이 제시문 안에서 내용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 해석형은 뭐냐면은 제시문 어느 하나의 어떤 상황이나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해석을 해가지고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형과 의미 해석형 제시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가중치를 둬야 되는 제시문은 바로 의미 해석형 제시문이에요. 의미 해석형 제시문은 사람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제시문이지만 내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의미 해석형 제시문이 있다. 어떤 제시문이 딱딱 이제 마치 비문학처럼 내용들이 간결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을 통해서 이걸 도출해야 된다고 하게 된다면은 그런 제시문들은 미리 판단해서 별표를 쳐놓거나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있을 때 내려보시면서 제시문 가, 제시문 나,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이 제시문들이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연세대 논술에서 중요한 것 2번째로는 도구 제시문에 대한 분석입니다. 문항 발문이 있잖아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라고 해서 어떤 특정 입장을 정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도구 제시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도구 대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최초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혹시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100% 카피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비판의 도구가 되는 제시문이고 그 다음에 이 제시문 가가 일종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어떤 문제를 보실 때 비판의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교하게 분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세합사의 제자들은 도구 대상 6단계라고 기억날 거예요. 6+1의 메커니즘을 잘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한테 안 배운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팁만 드리면은 도구를 어떻게 정교하게 파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3번째로 연세대 논술 중요한 건 바로 대상입니다. 이 대상. 예를 들면은 여기 1-2를 볼게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제시문 나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분석 결과가 일종의 도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평가하시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평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제시문의 숫자는 하나인데 여기는 두 신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형식과 실질에 따른 도구와 대상의 차이까지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이것도 제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기 때문에 이제 논술을 독학으로 하는 친구들은 도구와 대상이 형식적으로 존재할 때와 실질적으로 존재할 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대상이 2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제시문의 쟁점이 2개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게 종류가 2가지가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병렬적으로 제시문 간의 관계가 나타나거나 혹은 직렬적으로 제시문의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병렬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은 2개가 대립각으로 세우는 경우의 케이스와 그 다음에 두 쟁점이 서로 하나로 결합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기본반이 아니라 심화반에 있는 학생들이 이거 배운 내용인데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쟁점들이 나한테 있을 때 이런 병렬과 직렬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관계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연세대 논술에서 알아야 되는 것 4번째는 바로 영어 제시문인데요.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앞에 있었던 한글 제시문들 있잖아요. 한글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좀 잘 엮어가지고
전개하시면 좋아요. 어차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하나가 달랑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로 된 제시문과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어 제시문을 그냥 그대로 보지 마시고 앞뒤에 있는 다른 한글 제시문을 분석하다 보면은 얘를 유추할 수 있어요. 먼저 한글을 다 독해하시고 마지막에 영어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 대상 제시문이었단 말이에요. 두 신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딱 처음 글을 볼 때부터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신문사가 두 개 나오겠구나, 이걸 미리 예측하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어 제시문 보면서 막 또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두 개의 신문이 어딘지 찾아보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는 한자로 된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와 관련된 영자 신문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제시문이지만 그 안에 쟁점이 두 개가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서로 대비되는 관점인지 혹은 하나로 결합됐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아요. 독해를 완벽히 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는 간결성인데요.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사실 채점할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문장을 작성하실 때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간결하게 쓰는 연습하는 게 좋아요. 간결하게 쓰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쉼표를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쉼표의 사용량만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간결하게 작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많은 수식어를 한 문장에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 주의해 주셔도 기본적인 간결성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부가적 포인트인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자료에서 큰 그림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쟁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주된 것만 보지 마시고 부가적인 것들도 같이 함께 검토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논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6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크게 6가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6가지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정보를 달라, 내놔라 라고 하시면 제가 내놓겠습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